야근, 술, 담배 연기, 지쳐버린 내 피부. 싫어, 싫어. 영양이 넘치는 그것이 필요해. 90% 유기농 발효 원액으로 흡수가 빠른 미와수 유기농 오곡 발효 화장품. 유기농 발효 곡물이 느껴진다. 촉촉하면서도 뽀송한 미와수.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이었네. 홈시어터를 원하는 이여, 어둠의 힘에 눈을 떠라. 맞아. 빔 프로젝트를 쏘려면 내겐 빛보다 어둠이 필요해. 그래, 오직 어둠만이 너의 빔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해줄 것이니. 아니죠. 더 강한 빛이라면 어둡지 않아도 잘 보이니까요. 천안시의 트윙글 빔으로 강력한 빛을 느껴보세요. 안드로이드 OS라 다루기 쉽고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3D까지. 내게 필요한 건 딴지마켓에서 트윙글 빔을 사는 거였어. 우리 아기 시원하라고 여름 옷을 새로 샀어요. 저는 여름용 침구 새로 샀어요. 저는 쿠션을 새로 샀어요. 어머, 뭘 모르네. 아기들 체온은 성인보다 높다는데 쿠션 하나로 시원하겠어? 그냥 쿠션이 아니라 아이들이 먼저 찾는 가메코 쿠션이라는 건 모를 거다. 가메코 쿠션, 천연 감으로 염색해 물기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도 걱정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 110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무주름 정치라고, 윙클 프리 폴리틱스라고. 이 신체 기관에는 주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주름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위원회인가? 막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예? 상공인들을 불러서 우리 각하께서 앞에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어떻게 재무장해가지고 2만 품목을 창출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쭉 하나만한 얘기를 해요. 갑자기 회의 주제에 관련해서 어떤 시대 유명한 글귀가 생각난다고 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글귀를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만약에 당신이 더 좋은 책을 쓰고 더 좋은 설교를 하고 더 좋은 쥐덫을 만든다면 당신이 외딴 숲속 한가운데 집을 짓고 산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집 문 앞까지 반들반들하게 길을 다져놓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쥐덫은 지금으로 말하면 제품인데 그러면서 이제 사례를 듭니다. 이 사례를 들려고 한 거예요. 미국의 울워스라는 쥐덫 회사가 좋은 쥐덫을 만들었대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위생적인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발전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정신은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바가 많다고 봅니다. 뭐가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거죠, 여기서? 쥐덫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은 쥐덫을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집 앞까지 길을 닦아준다는 건지, 이걸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내용이. 만약에 당신이 더 좋은 책을 쓰고 더 좋은 설교를 하고 더 좋은 쥐덫을 만든다면 당신이 외딴 숲속 한가운데 집을 짓고 산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집 문 앞까지 반들반들하게 길을 다져 놓을 것이다. 여기서 쥐덫은 지금으로 말하면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미국의 올워스라는 그 쥐덫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만든 쥐덫은 한번 여기에 걸린 쥐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었고, 또 거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예쁜 그 모양의 위생적 플라스틱 쥐덫으로 만들어서 발전을 시켰다는 거죠. 이런 정신은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바가 많다고 봅니다. 여기서 뭘 시사하는 거야, 도대체?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이것은 내용도 어색하고 번역도 어색하고 10중 8구 어디서 베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찾아봤어. 찾았다! 요 책에 제4장 챕터에 보면 더 좋은 쥐덫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 맨 밑에 보면, 요 문장에 보면 그대로 문장이 나옵니다. 돈을 쓰고 더 소송을 하고 가운데 있다면 반들반들 길을 다져 놓을 것이다. 이게 이제 외국 서적을 번역한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그 번역한 책을 고스란히 베낀 거예요, 그 문장을. 베껴가지고 이제 읽은 건데, 근데 이제 원문이 궁금해졌잖아요, 제가 또. 그래서 도대체 무슨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원문을 찾아봤더니 에머슨이라고 하는 미국 19세기 철학자입니다. 이 시문구가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시문구가 아니고 어떤 에세이집에
무슨 내용이냐면 평판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평판이. 일반인으로서 평판이 중요한데 네가 남들보다 더 좋은 옥수수를 뭐 만들거나 뭐 아니면 더 좋은 목재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무슨 더 좋은 칼을 만들고 왜냐면 간의 숭어업 시절이니까 숭어업 때 그러면은 사람들이 네가 외진데 살아도 문전 성실히 이룰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평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에세이에 들어있는 문장을 누군가가 잘못 인용한 걸 번역을 했는데도 잘못 번역을 했어요. 저기에 쥐덫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지도씨. 이게 이제 나중에 후세에 이 에머슨을 흠모했던 누군가가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이제 다른 책을 쓰면서 쥐덫이 사례가 등장한다. 에머슨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지만 시의 문구도 아니고 에머슨이 그런 그 문구를 쓴 적도 없어요. 잘못 인용된 거죠? 잘못 인용되고 게다가 더 웃긴 거는 뭐냐면 그 쥐덫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말에 에머슨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며 주장하는 문장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문장도 달라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쥐덫이라는 문장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쥐덫이 가장 특허가 많이 출원된 제품이래요. 근데 이것은 마케팅에서 실패 사례로 거론됩니다. 왜냐? 수백 개의 쥐덫 특허가 나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제일 많이 팔리는 건 이 1903년에 특허가 출원돼가지고 원시적인 형태 이 쥐덫이 가장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쥐덫도 나오고 예쁜 쥐덫도 나왔는데 다 실패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정반대의 사례로 마케팅에서 거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도 아니고 그리고 인용도 잘못됐고 번역도 잘못됐고 그리고 사례도 잘못된 거예요. 다. 모조리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시사한 바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쓸 게 없죠. 범인 나왔네. 저거 쓴 사람이 그 하얼빈 감옥으로 잘못 쓴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굳이 하얼빈 예를 보고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한 달 전쯤 일어난 일이거든요. 왜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냐면 우선 국정 운영이 이런 방식인 건데 일단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남이 써준 걸 읽는데 그게 자기 생각인 양 해요. 그러니까 실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말을 하니까 그게 무슨 영향과 무슨 결과를 불러올지도 몰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게 대통령의 결단으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국정이 운영되는 방식인 거예요. 대통령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누가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치는 말이잖아요. 말은 메시지고 메시지가 국정 운영의 기본이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기만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데 광복절 3일 전에 독립유공자를 청와대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기념식을 한 거예요. 유공자와 그 가족들. 이분은 독립운동을 실제 하셨던 분이에요. 하셨던 분이고 김영관 선생님인데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이제 광복절 기념으로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할 말이 있다고. 이거 한번 보세요. JTBC에서 촬영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끝으로 거론되고 있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래 거론되고 있는 건국절 논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출범했다고 이날을 건국절로 하자는 일부의 주장입니다. 이는 역사를 읽는 처사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탄생했음은 역사적으로 엄연한 사실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독립투쟁을 과소평가하고 국난시 나라를 되찾고자 투쟁한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쓰라리고 아팠던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오늘과 내일에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나라 안팎의 어려운 문제가로 바쁘신 대통령님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바쁘시더라도 길밀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좀 도시시하는 충정으로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도 굉장히 정정하게 꼿꼿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대본 없이 이게 지성인 거죠. 응? 아,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읽은 게 아니라 생각해서 하는 얘기였다? 대본 없이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보시면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무도 청와대에서 직접 대놓고 이런 얘기를 못 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답을 했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에 대해 온갖 유언 비어가 난무하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형식적으로라도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으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해명을 하든가 철학에 맞지 않다면. 그리고 바로 그 3일 후에 또다시 건국 67을 맞은 역사적 날이라고 광복절 축사를 해요. 저 사진은 일부러 저렇게 끄는 거예요?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광복절 행사에 가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거 뭐 하얼빈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이 자료를 찾기 시작한 건데 여순이라고 배웠어요. 저는 여순. 요즘 리순이라고 하더라고. 관심이 있어야지. 모르는 거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누가 잘못 써도 이거 아니라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뭐. 근데 하얼빈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심각한 거죠. 광복절 경축사는 다른 날도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거고 원고를 일찍부터 준비해서 여러 번 읽고 검토하고 고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그 라인 있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거예요. 몰랐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원고를 썼던 사람 문책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지들이 무식한 거 달러나니까. 어? 관심이 없는 거죠 이쪽은. 왜 자기가 이 날을 건국절로 말하고 있는지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 생각이 맞다면 전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눈앞에 대고 건국절은 잘못됐다 다시 생각해봐라 라고 말을 하면 뭘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왜 말이 있을 수가 없냐. 사실은 그때 자기 아빠는 이런 독립군을 때려잡는 광복 만주에서 일제 장교였거든요. 김구 선생 독립운동할 때 니네 아빠는 뭐 했어? 이런 얘기가 자동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세력이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라면 원래 자기들 역사를 더 늘리려고 그러잖아. 과장해서라도. 그렇잖아요? 임시정부의 적통이 있으면 거기까지 늘리려고 그래. 당연히. 근데 우리는 헌법에도 그렇게 되는데 이걸 줄이려고 그래. 계속. 48년부터라고. 자, 노스트라다무스의 오늘 제가 드디어 발표를 하나 싶었는데 고깃집이 아직도 안 왔어요. 고깃집. 고깃집을 기다리며 그 사이에 일이 점점 커져서 일단 이분이 하나 보냈고요. 동굴이 나도 빠질 수 없던 개설의 두 포들에 그리고 의성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분인데 이분은 3대째 한의사 집안입니다. 최고의 보약을 드릴까 합니다. 이거 굉장히 땡깁니다. 단 보약은 개인마다 달라서 미리 만들어 제공할 수 없으니 네가 와라. 경북 의성군 안개면으로 네가 오면 지어줄게. 예. 감사하고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협찬입니다. 집을 지어줘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아니고 집을 설계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40%를 깎아주겠다요. 대단하죠? 건축그룹 탐이라는 곳인데 그래서 혹시 내가 말 바꿀까봐 이 회사의 주축 인물이 누군가 봤더니 이 두 분이에요. 말을 바꿀 수 없도록.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새로운 제품입니다. 처음 본 제품들이 많이 협찬이 들어오는데 이게 뭐냐면 휴대폰 뒤에 부착하는 앰프예요. 휴대용. 그래서 휴대폰에서 나오는 원음이 휴대폰을 거치면서 음이 이제 찌그러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음으로 들리지 않는데 소리가 죽는데 파형이 이상해지고 이 앰프를 부착하면 원음 그대로 들을 수 있다. 토니 오디오라는 곳에서. 이것도 특이한 협찬이에요. 부부관계 심리검사를 한꺼풀 해드리겠다.
만일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10회 무료 상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야 돼, 일단. 이분입니다. 이분이 결혼과 가족관계 연구소 소장님이라고 하시는데 상담을 해주겠다고. 헤어샵! 뮤 헤어샵에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대요. 어쨌든 헤어샵 맞고요. 이것도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서비스인데 독특해요. 뭐냐면 회원가입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본인의 취향과 본인의 성향과 본인의 직업과 등등에 알맞는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추천해서 보내준대요. 앱도 있고. 그러면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좋은 영화, 좋은 음식, 좋은 음악 등등등 여러 가지 추천, 음식도 오고. 플라이북이라는 서비스인데 여기 대표님이 연락을 했어요. 회원권을 드리겠다고 1년. 아주 좋은 서비스라고 봅니다. 요것도 방글라데시예요, 여기는. 저거 먹으러 저까지 가야 돼요? 방글라데시 베이커리를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독특한, 선물이에요. 뭐냐면, 여기서 브런치도 하고, 디너도 하고, 케이크도 하고, 빵도 하는데, 디저트까지 무제한. 만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단, 가게 안에서. 그럼, 동시에, 숙식을 2박 3일 동안 제공한대요. 아니, 베이커리에서 어떻게 숙식을 제공하냐고. 여기서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분이 사장님이에요. 하여튼 베이커리인데, 오면 2박 3일 재워주고, 가게에 있는 걸 모든 걸 무한대로 먹게 해주겠다. 방글라데시의, 수도라고 했으니까, 다카. 예. 일단 저걸 먹으려면 절로 가야 돼요. 방글라데시까지. 자, 이것도 독특한 겁니다. 뭐냐면, 부엌을 필름으로 리폼하는 업체예요. 이게 뭐 까지고 그렇잖아요. 여기 장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고쳐준다는 겁니다. 대박 젯팟 인테리어 필름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협찬. 여기 먼저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이 업체는 메시지를 판매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이런 상품이 있잖아요. 만약 등이다. 그럼 요 폰트하고 메시지를 새겨주는 거예요. 차에 이런 캘리그래프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런 액자에 부모님한테 뭐 시계에 그 메시지를 새겨서 원하는 메시지를 원하는 그 필체로 굉장히 독특한 1AM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목공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가구도 만드는 라미스 디자인 그룹이라는 곳인데 가구를 짜주겠다. 죽이지 않아? 이거 다 모아서 팔까봐. 그러니까 파파이스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직업군이 저렇게 다양한 거요. 보다가 나도 하나 할까? 그러고 다들 고깃집만 없는 거죠? 고깃집만 없어. 어떻게 그 흔한 고깃집이 없냐고. 고깃집 제가 다음 주에 섭외해서 넣을게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소품 박스를 직접 공방에서 만드시는 분인데요. 이런 소품 박스를 이제 고퀄리티에 그러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소품 장르에서는 제가 독보적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포도를 재배해서 즙을 내서 파시는 분인데 무설탕, 무색소, 무방부제. 포도즙이 익어서 끝까지 기다렸다가 깊은 맛으로 중탕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가족이 운영하는 어리한 농부 무슨 뜻인가 했더니 어리버리하대요 자기가. 어리한 농부가 직접 재배하는 포도즙을 드리겠다. 이분 여기도 재밌습니다. 탈취제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대요. 이 제품은. 왜냐? 탈취제에는 화학 성분이 들어가야 탈취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낫또 설탕 뭐 요구르트로 만드는 발효의 방식으로 만든 탈취제라서 화학 성분이 전혀 없어서 탈취제는 제품 명칭을 쓸 수 없지만 탈취제다. 컬펜시라는 장르가 있어요. 이렇게 밑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책으로 나오는데 여기를 채색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새 그게 취미 생활 많이 해요. 네, 이게 의외로 이 여러 가지 장르군으로 이게 있다고 해요. 컬펜시라고. 이런 밑그림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고, 혹은 좋아하는 작가군도 따로 있고,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채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책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고기 친구들 하면 채색되지 않은 밑그림이 이 책에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그걸 색연필이든 물감이든, 근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힐링이 된다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매니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으로 출판하는 탱자의 맷돌이라고 하는 도서출판에서 협찬을 하고. 볼 먹으러 와라! 강남에 있는 볼
매운탕입니다. 아주 맛있게 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협찬이에요. 볼. 요새 상품 소개하다 보니까 내용 소개를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아 그거 이제 발표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상품 소개만으로도 길어서 아마도 다음 주에는 고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안 들어오면 제가 사는 걸로 하고 발표할게요. 2주에는 드디어 이재호 전 의원이 당명을 정했어요. 늘 푸른 한국당이라고. 일성 이겁니다. 비박계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발표했던 스케줄을 보면 내년 1월에 창당을 하고 4월 때는 개헌을 하고 다당제 연합정권. 새누리당은 아닐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아니고 다당이라 봐야 뭐 있어. 정의당도 아닐 거고 국민의당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 그리고 대선 후보를 낼 것이다. 이게 이제 이때까지 밝혀진 스케줄입니다. 자 그러면 이명박은 누가 연대할 것인가. 자 여기까지가 노스트라다문의 주제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수상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당첨된 거의 모두를 다 수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어떻게 재무장해가지고 6만 품목을 창출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쭉 하나만 얘기를 해요. 갑자기 회의 주제에 관련해서 어떤 신의 유명한 글귀가 생각난다고 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글귀를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만약에 당신이 더 좋은 책을 쓰고 더 좋은 설교를 하고 더 좋은 쥐덫을 만든다면 당신이 외딴 숲속 한가운데 집을 짓고 산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집 문 앞까지 반들반들하게 길을 다져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샀어요. 어머 뭘 모르네. 아기들 체온은 성인보다 높다는데 쿠션 하나로 시원하겠소? 그냥 쿠션이 아니라 아이들이 먼저 찾는 가메코 쿠션이라는 건 모를 거다. 가메코 쿠션 천연 감으로 염색해 물기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도 걱정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홈시어터를 원하는 이유 어둠의 힘에 눈을 떠라. 맞아. 빔 프로젝트를 쏘려면 내겐 빛보다 어둠이 필요해. 그래 오직 어둠만이 너의 빔 프로젝터를 강력하게 해줄 것이니. 아니죠. 더 강한 빛이라면 어둡지 않아도 잘 보이니까요. 천안시의 트윙글 빔으로 강력한 빛을 느껴보세요. 안드로이드 OS라 다루기 쉽고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3D까지. 내게 필요한 건 딴지마켓에서 트윙글 빔을 사는 거였어. 우리 아기 시원하라고 여름 옷을 새로 샀어요. 저는 여름용 침구 새로 샀어요. 저는 쿠션을 새로 야근, 술, 담배 연기, 지쳐버린 내 피부. 싫어! 영양이 넘치는 그것이 필요해. 90% 유기농 발효 원액으로 흡수가 빠른 미와수 유기농 5국 발효 화장품. 유기농 발효 곡물이 느껴진다. 촉촉하면서도 뽀송한 미와수.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이었네. 제 110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무주름 정치라고, 윙클 프리 폴리틱스라고. 이 신체 기관은 주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주름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위원회인가?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예? 상공민들을 불러서 우리 각하께서 앞에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